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시대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트렌드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험의 판도도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무려 12분마다 한 명씩 치매 환자가 생긴다는 대한민국.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치매 환자의 수는 무섭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치매는요, 환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에게 간병 부담 역시 되기 때문에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크게 되는 게 사실인데요. 여러분들의 이런 부담을 싹 덜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치매보험 잘 가입하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노후 대비의 필수 보험으로 떠오르는 만큼 강의 시간 집중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입원비 얼마나 준비할까요? 라는 주제로 입원비 보험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트렌드에 걸맞는 내 보험 준비해 보시기 바라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자,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 문자 통해서 보험 고민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 활짝 열려 있고요. 자, 무료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이제 보험도 시대 변화에 따라서 맞춤 설계가 필요한데요. 가벼운 경도 치매부터 중증 치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치매보험 있다고 합니다. 자, 치매보험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박주영 전문가님의 강의에 집중해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치매보험 가입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고민하고 계신가요? 자, 전화로 왔었을 때 저렴해서 그냥 가입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치매보험 많이 갖고 있을 텐데요. 혹시 지금 가족 중에 치매 때문에 고민하거나 치료 중이신 분 있으신가요? 네,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치매라고 하죠. 암보험은 두렵다고 해서 많이 발병한다고 해서 누구나 많이 준비했는데 치매보험은 장수시대에 나타나는 필수 질병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많은 치매보험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지, 나는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을지, 나에게 딱 맞는 치매보험 제가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령화 시대에는 누구나 알고 있는데 또 주변에 치매 환자로 치료받는 것들을 가족들의 그 애환사항을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데 통계를 보니까요, 65세 이상 노인성 치매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치매 환자 수도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까지 굉장히 급속도로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치매 관리 비용 또한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들에게도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통계를 보여드렸을 때 나는 피해갈 수 있을까? 누구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는 것만이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발병 높은 치매 종류를 한번 먼저 볼 텐데요. 주변에서 많이 겪으셔서 들어보신 적도 있겠지만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어떤 것을 도대체 보장을 해줄까 궁금하신 분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단일 질병 환자 순위를 제가 5위까지 가져왔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나이 들면서 또는 40대 이후부터 가장 많이 발병하는 것들이요,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또는 협심증, 이런 뇌 심장 관련, 그리고 암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단연 급성장이라고 말하면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질병이 바로요,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알츠하이머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나이가 들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노화, 퇴행이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나이를 먹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이를 먹어가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 하더라도 70, 80, 90, 100세를 가는 과정에서 이 알츠하이머, 이 퇴행성이라는 뇌혈관 질환이나 뇌 퇴행이 오기 때문에 치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혈관성 치매인데요. 사고로 인해서 뇌를 다쳤거나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뇌출혈이나 뇌경색, 즉 이런 중풍 같은 경우가 왔었을 경우에는 훨씬 더 치매 발병이 높고 치매로 연결되는 이런 상황이 많다고 하죠. 그렇다면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이 치매를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많은 고민들이 있을 텐데요. 한 장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현재 12분마다 한 명씩 치매 발병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요, 누군가는 치매 진단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약 70만 명을 예상했는데 넘어섰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치매 환자 또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간병 시간은 평균 6시간에서 9시간, 때로는 24시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기 때문에 실직간병이라는 말도 나오고 굉장히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든 이런 치매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비용인데요. 연간 2,074만 원. 제가 강의할 때만 해도 뭐 2,000만 원, 2,050만 이렇게 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결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환자 수도 많아지고 있고요. 또 성별로 보면은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좀 더 많이 높다고 하죠. 여성이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보통 7년에서 10년은 더 장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여성 부분이 훨씬 치매 발병률이 현재 높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볍게 생각했던 이 경도 치매, 가장 낮은 CDR 척도 1점인 경도 치매에도요,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한 번 치매를 발병하면 약 평균 수명이 12.6년, 즉 12년, 13년, 15년, 평균은 다를 수 있지만 점점점 생존 기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도 높아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자료를 보여드리는데, 퇴화와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현재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실까요? 당연히 다양하겠지만 내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는 내 부모님, 다양하게 또 주변에 보니까 양쪽 부모님들도 같이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필요한 건 알겠는데 비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비용 면까지도 한번 생각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현재 만약에 70세다 그러면 발병률이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건강해 라고 하시겠죠. 그렇지만 70이 넘고 75세, 80세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발병률이 높아지는데요. 75세부터 79세까지가요. 24.67%입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80 이후에 치매 발병할 확률은요. 26.8%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 85세 무슨 설마 치매가 이제 이때 지나갔으니까 안 걸리겠지라고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85세 이후에도 치매 발병률은요. 31.38%, 2017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치매 발병 확률은 높아지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준비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감하는, 그리고 동일한 보장을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치매 간병비를 볼 텐데요. 우리가 간병인을 불러서 쓸 때 하루 일당은 보통 지금 현재 12만 1,000원 정도로 해서 월 3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치매 간병 비용은요, 월 평균 제가 18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요. 평균 시간이 6시간에서 9시간을 간병한다고 봤었을 때이기 때문에 간병인 지원비랑은 조금 더 비용이 작게 산정이 됐을지라도 이거는 평균치고요. 실제로 300만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는데 1:1 간병인 이용 시에요. 연간 2,160만 원 정도 비용이 따로 들죠. 그런데 1년만 간병하나요? 그렇지 않죠. 평균이 12.6년 이상 생존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계산하면 답이 나올 텐데요. 그리고 공동간병인, 나는 1:1로 하기가 어려워서 공동간병인을 쓴다라고 하더라도요. 75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한 달, 1년만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긴 수명을 가져야 되는 이 유병 장수 시대에 나는 얼마나 준비해야 될까? 정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부분을 제가 오늘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치매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내가 돈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누구에게 부담이 가나요? 정말 짐이 되고 싶지 않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스란히 이 비용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자녀분들이 월급을 타갖고 부모님에게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가진 자녀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돈을 벌어서 자녀에게 매달 생활비를 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 긴 치매가 걸렸을 때 이 긴 치료 기간 동안에 매달 생활자금을 180만 원, 300만 원을 줄 수 있느냐는 거죠.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이럴 때도 아마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준비하셨는지요? 물론 많이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아직도 고민하시거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조금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치매 진단 후에 평균 수명은 12.6년 이상을 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연간 관리 비용은요, 2074면 평균치입니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다를 수 있지만 평균 비용은 2천만 원이 1년에 넘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비용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물론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만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달에 급여, 평균 급여 200에서 300 사이를 벌었을 때 이 돈을 다 고스란히 모아도 치매 비용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보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12.6년 평균을 산다고 봤었을 경우에는요, 2억 6천만 원 정도 준비하셔야 돼요. 현금으로 혹시 보유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보험으로 2억 정도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의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점점 장수 시대이기 때문에 15년을 산다고 해보자. 치매 발병하고 15년을 생존한다 그러면요, 3억이라는 비용을 준비하셔야 되죠. 그리고 20년을 산다고 치면 치매 발병이 조금 일찍 와서 20년 정도 생존한다고 보면요, 4억이 넘습니다. 이걸 현금으로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보험을 준비한 데 있어서요, 생활자금도 준비가 필요하지만 일시적인 일시금도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볍게 생각하는 경도는 물론 일상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도 치매에 걸렸다는 것은 앞으로 치매가 완치라는 것은 현재는 없기 때문에 점점점 중증도나 중증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높은 확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비용이 나오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심화가 되면요, 중증도로 올라갑니다. 이때도 26.9%로. 그러면 경증과 중증도를 합하면, 정말 가볍다고 생각하는 치매를 합하면요, 약 70%죠. CDR 1점과 2점이 약 70%예요. 그럼 이분들은 반드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증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증과 중증도를 가볍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아직 건강하실 때 여기 중증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 네, 이런 보험을 준비하시고요. 일시금과 생활자금까지 같이 준비하시면 훨씬 더 비용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가는 치매 보장은 얼만큼 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보장 금액과 보험료를 안내해 드릴 건데요. 자, 경도 진단비는 300만 원, 물론 500만 원도 설정은 가능하시고요. 표준으로 했을 때 300만 원. 그리고 중증도로 CDR 척도 2점으로 가시게 되면요, 1000만 원 되겠습니다. 물론 300 주고 1000 주고 이렇게 진단비를 순차적으로 주는 것도 있고요. 차감하고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경증을 몰랐어, 근데 중증도 진단을 받았어, 그럼 1000만 원을 받겠지만 경증 진단비를 받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중증도를 받았으면 차감하고 700만 원,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을 채워주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맞춤으로 가능하시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증 진단비가 2천만 원이 있습니다. 2천만 원 진단비를 받고 매월 생활자금을 평생 받는다. 그러면 나는 치매보험 하나 제대로 똘똘하게 들어놓으면 사실 걱정할 것 없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지거나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지거나 이럴 일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소 내가 중증 진단 치매를 받았으면 36회를 확정 지급하기 때문에 진단을 받고 사망하시더라도 3,600만 3년치를 주기 때문에요. 진단비까지 하면 5,600만 원은 무조건 확보하시게 됩니다. 그럼 내가 5,600만 원을 받는데 보험료가 비쌀까요? 이 안에 들어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매월 100만 원씩 아까 제가 계산해드렸는데, 네, 15년을 받게 되면 1억 8천입니다. 그리고 20년을 받게 되면요, 2억 4천이죠. 그런데 진단비까지 있게 되니까 15년 생존 시에는 2억, 20년은 2억
6천 정도 수령하시게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편안하게 매월 생활자금을 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간병인도 네, 물론 할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보험료 보여드릴 텐데요. 보험료는 맞춤 설계가 가능한데 제가 기본으로 했었을 경우에요. 남성과 여성으로 먼저 볼 거고요. 가입은 일단 제가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연령대를 제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70세 또는 75세, 회사마다 약간 상이한데요. 자, 먼저 간병 비용을요. 매월 100만 원씩 수령하게 되면요. 보험료가 40세는 5만 원대, 50세 6만 원대, 60세는 8만 원대. 나이가 높아갈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는 이유는 아시겠죠? 그만큼 발병 확률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나이도 굉장히 젊은 나이기 때문에요. 100세 시대를 사는 시대에 이 정도 보험료는 감수하시면 좋은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보험료만 냈는데 다 소멸된다 그러면 굉장히 아깝겠죠. 내가 치매를 걸릴 것 같은 생각도 있고 아니면 안 걸릴 것 같은 생각도 있고 고민이 많으시는데 그러면 걸리면 이걸 다 받으니까 보장을 받으니까 좋겠지만 나는 그럼 안 걸리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시점에 황금률로 채워드립니다. 2.5% 복리로 굴려서 내가 낸 돈보다 훨씬 많이 돌려드리기 때문에 치매에 안 걸리시면 이 돈을 생활자금으로 쓰시거나 노후자금으로 보태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준비도 하시고 내 돈을 불리는 목적도 있고 두 가지 일석이조를 다 잡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찍 가입할수록 네, 보험료는 저렴하고요. 환급률은 높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요. 네, 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하시는 것이 훨씬 더 네, 비용 면에서 절감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5만 원, 6만 원, 8만 원이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또 간병자금을 네, 50만 원으로 좀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원대, 4만 원대, 5만 원대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내가 치매 안 걸리면 동일하게 이 환급률을 가지고 나중에 목적자금으로 또는 치료비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성분 같은 건 훨씬 좀 저렴한데요. 예, 여성분들은 40세가 4만 원대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요. 생활자금을 100만 원으로 할 거냐, 50만 원으로 할 거에 따라서 보험료는 맞춤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치매일지 안 걸지 모르지만 무조건 들고 돈을 다 버리기보다는 내가 치매 보장도 준비하고 또 목적자금까지 기대한다면 더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75세까지 가입 가능한 치매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회사마다 70세까지만 가입 가능한 곳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요. 네, 지금 현재 치료 중이거나 질병이 있으시거나 입원 중이어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단 뇌혈관 질환으로만 아니라면 어떤 질병도 다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 전화 주셔서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월 생활비를 100만 원 평생 지급한다는 거죠.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바로 사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받을 수 있는 이런 생활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발병하지 않으면 높은 환급률로 2.5% 확정금리로 불이해드리기 때문에요. 나중에 네, 손실은 없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중증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요. 보험료 납입 면제, 납입을 면제. 내가 10년 차에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나머지 기간 10년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장을 평생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그냥 믿고 가입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매 발병 전에 사망했을 때는요. 네, 소송에 책임 준비까지 돌려드리는 이런 제도가 있고요. 기타 상세한 내용은 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치매는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더 그렇고요. 오래 살게 된 만큼 최근에 치매 발병률이 굉장히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자, 치매에 걸린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치매에 걸리고 나서도 무려 12년 이상을 넘게 굉장히 오래 살게 된다고 하니까 그만큼 큰 돈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치매 단계별로 진단비도 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증 치매 진단을 받게 됐을 때 매달 생활비를 100만 원씩 그것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치매보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납입 면제 기능까지 있어서 이 치매에 걸리면은요, 보험료 안 내고 보장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치매보험이 필요 없다 하시면 나중에 해지를 하셔도 2.5%의 복리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뭐 편하게 연락 주셔서 가입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정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 치매보험에 가입을 했다가 만약에 치매에 걸리지 않고
사망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냈던 보험료가 좀 아까울 것 같은데 보험금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치매를 가입했는데 발병하지 않고 뭐 사고나 다른 질병으로 사망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치매보험은요, 가입할 때 첫 달부터 책임준비금이라는 것을 회사가 쌓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한 시점에서 적립된 금액을 드리게 되는데, 뭐 치매가 발병하게 되면 당연히 뭐 납입면제도 있고 다양한 기능이 있겠지만, 그 전에 가입만 하고 사망했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이 얼마 정도 나가냐면 약 70% 가까이 나갑니다. 첫 해 보험료만 납입하시더라도 약 68.9% 정도 적립을 시작하기 때문에 무해지 환급형이라 그래서 납입하는 기간 동안은 해약해도 돈을 안 주는 이런 상품을 가입했을지라도 사망 시에는 책임준비금을 주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결코 큰 손해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혹시 치매 보장 못 받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본전 걱정은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치매라는 게 아무래도 기억을 잃는 질병이다 보니까 내가 보험을 가입했다는 사실 자체도 잊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보험금 청구는 못 하게 되면 어쩌죠? 네, 보통 이제 가입을 하는 시점에서 청약서 사인하는 시점에서 수익자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거 무슨 발병했었을 때는 돈을 누구에게 달라고 수익자를 뭐 자녀나 배우자로 일반적으로 많이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도 뭐 연고가 없으신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입 시점에서 만약에 내가 지정을 하지 않음이라고 체크를 하고 했다면 언제든지 전화로도 신청하시면 가능하시고요. 내가 지정 청구인이라고 지정 청구 대리인을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익자와 거의 비슷하게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분에게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치매 진단 시에 그분에게 연락이 가서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리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지정 청구 대리인이라는 것을 본인이 지금 건강한 시점에서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지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걱정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익자 지정을 미리 자녀로 해놓을 수도 있고 나중에 수익자 변경 자녀분들로 해놓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가족들이 보험금을 받으시고 생활비나 간병비로 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박지영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내 노후가 걱정이시라면 이제 치매보험은 노후 대비책으로 필수 보험이라고 합니다. 생활비를요 5년만 주고 끝나는 보험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왕이면은 평생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받는 치매보험으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상품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치매보험 이외에도 내 노후 준비를 좀 든든하게 도와줄 수 있는 보험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와 문자 연락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움드리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트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 서열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입원비 얼마나 준비할까요? 라고 합니다. 오늘 김경화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의 주제가 입원비인데요. 네. 아, 그러게요. 입원이라는 게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덜컥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때 가서야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입원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아, 이게 지금 입원을 하게 되면 어떤 병원에 입원을 하는지, 일반 병원에 입원을 하는지, 아니면 상고병원에 입원을 하는지, 아니면은 본인이 1인실에 입원할 건지, 아니면은 뭐 4, 5인실에 입원할 건지에 따라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의료보험 혜택 때는 4, 5인실에 입원하고 싶은데, 막상 큰 병원에 가게 되면 4, 5인실에 첫날부터 입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지금 뭐 코로나도 그렇고요. 그렇죠. 병상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병실을 딱딱 고를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1인실, 2인실에 입원을 했다. 그러면 입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게 되니까. 뭐 수술을 받거나 뭐 치료를 받는 비용이 아니라 입원비만 그렇죠. 따져도 굉장히 비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아마 준비를 많이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병원별로 지금 표를 준비해 주셨는데 굉장히 다르네요, 비용이. 그렇죠. 네. 아, 우리가 보면은 환자가 하루에 병실비를 얼마나 내는지 요거를 좀 잠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예. 보통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4, 5인실에 입원을 하시면 뭐 2만 원, 2만 5천 원 정도, 2만 4천 원 정도 내시고요. 일반 병의원에 입원하면 10,000원 미만으로 부담을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금액이 크다고 느끼시지를 않으실 텐데, 예. 보통 뭐 입원비, 질병 입원비, 뭐 상해 입원비 1, 2만 원씩은 다들 가지고 계시니까 보험상으로. 그런데 이렇게 저렴한 이유는 뭐냐면 의료보험 혜택이 4인실까지 의료보험 혜택이 되잖아요. 예. 이래서 본인 부담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이거밖에 안 되는 이유인데 우리가 1인실, 2인실, 3인실은 과연 본인 부담이 얼마나 될까? 의료보험 혜택이 얼마나 될까? 실비 있으면은 입원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비에도 비급여 부분, 이번에 그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40%밖에 혜택을 못 받으시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금액을 좀 더 확인하고 입원하실 필요도 있으세요. 우선은 그 비급여와 급여의 그 병원별로 차이점을 제가 좀 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반 병의원 같은 경우는 4인실 이상은 무조건 다 급여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본인 부담이 20%밖에 안 되죠. 그런데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2인실하고 3인실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50%에서 30%까지 이렇게 프로테지가 너무 커지죠. 그런데 1인실 같은 경우는 100% 다 본인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의외네요. 그러면 1, 2, 3인실 하게 되면은 네. 뭐 입원을 우리가 하루를 하는 게 아니니까 뭐 10일만 그렇죠. 하더라도 네. 입원비로만 내 주머니에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갈 것 같아요. 많은 금액이 나가죠.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 도대체 입원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 금액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 Y대 대학병원, 이 상급 종합병원 하면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병원들인데 이 병원의 1인실 하루 사용료가 45만 원 이상이 나와요. 하루예요, 하루? 네네, 하루에. 2인실 같은 경우도 24만 원이죠. 아까 2인실 같은 경우 급여가 50%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24만 원인데 2인실이 50% 해도 하루에 12만 원이라는 돈을 본인 부담이 해야 되는 거고요. 1인실 같은 경우는 45만 3천 원인데 100% 다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45만 3천 원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사실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해도 결국 우리가 입원을 하게 됐을 때 대중적으로 찾아가는 병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비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금액을 확인해 보면 내가 입원비 과연 1, 2만 원 준비해서 이게 다 해결이 될까? 이런 걱정이 먼저 생기실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정말 입원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들 것 같아요. 네네. 생각보다 아프게 되면은 치료비에 대한 생각만 하시거든요. 네네. 입원비가 뭐 요즘 점점 뭐 커지는 추세인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입원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니면은 뭐 병원 통원비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가 좀 뽑아봤는데 이 통계 자료는 뭐냐면 우리 건강공단에서 예. 병원이나 의원에 아니면 약국에 지급한 총 금액을 지금 산출해 본 건데 예전에 비해서 2008년도에 비해서 지금 금액이 점점 늘고 있는 거는 입원비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파란색 그래프가 입원비고요. 네. 빨간색 그래프는 통원비고요. 초록색 그래프는 약제비인데 약제비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점점 줄고 있죠.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따져봤더니 예. 약제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국에서 약을 사고 내는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건데 예전 같은 경우는 감기나 이런 경우도 다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서 우리가 약국 가서 약을 구입했잖아요. 근데 네. 요즘은 이런 게 편의점 가도 살 수 있고 맞아요. 폐혈제나 감기약이나 네. 소화제 이런 것들이 다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약제비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예요. 점점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리고 또 하나 통원비는 우리가 물가 상승률만 따 원래 이렇게 서서히 느는 게 사실상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예. 통원비 자체도 점점 의료보험 혜택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그 체계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점점 의료보험 혜택이 많아지다 보니까 본인 부담금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입원비 같은 경우는 점점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히 다른 거랑 비교하면 월등히 늘고 있는 추세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늘고 있는 추세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살짝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병원에 입원하는 일수가 예. 굉장히 길었거든요. 맞아요. 어디가 아프다 뭐 보면. 입원 요즘은 오래 하지 않잖아요라고 네네. 분명히 지금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그렇죠. 계실 것 같거든요. 요즘은 최대 입원 일수가 굉장히 작아졌는데 네. 예전 같은 경우는 길게 입원을 했는데도 지금 점점 입원비는 늘고 있는 추세예요. 네. 그만큼 비싸지고 있다는 그렇죠. 뜻이네요. 입원비가 점점 비싸지고 본인들이 부담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더 커진다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평균치 한번 살펴볼게요. 네네. 그래서 입원 평균 일치를 제가 지금 뽑아봤더니 한 건당, 그러니까 아파서 환자가 한 번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평균 일수가 10일이더라고요. 10일인데 평균 입원비로만 지출하는 비용이 155만 원 정도. 이게 입원비로만 네네. 아무리 입원 일수가 줄어도 그렇죠. 150만 원은 그냥 나가네요. 네, 그렇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제가 이제 궁극에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인데 예. 아마 내가 어디가 크게 아프거나 어디가 수술할 일이 생기면 꼭 시설 좋고 가장 큰 병원에서 입원하고 싶은 이런 심리. 맞아요. 이런 부분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입원비를 그런 예. 심리 때문에 입원비를 좀 더 준비하고 싶은데 가전제품이나 핸드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막 그 리모델링 예. 좀 더 이렇게 좋아지잖아요.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보험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게 시간이 지나가고 시대 상황을 반영을 해서 보험 상품도 점점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이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입원비 같은 경우도 예전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질병 입원비, 상해 입원비 뭐 1, 2만 원씩 준비하시려고 해도 굉장히 그 담보에 대한 보험료만 해도 굉장히 부담이 되셨을 것 부분이거든요. 10,000원, 질병 비용이 10,000원을 준비하시려고 그러면 내가 내는 보험료가 10,000원 정도 되는 거야. 그러면은 예. 질병 입원비 10,000원을 준비하고자 하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준비 하나 많아 들어가는 돈 네네. 똑같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더 보험회사나 이런 부분에서 머리를 많이 쓰시는 거죠. 예. 어떻게 하면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실용성 있게 보험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해서 나온 상품이 상품을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릴 예. 텐데 일반 병원에 입원을 하시잖아요. 그럼 당일부터 무조건 3만 원. 당일부터요? 당일부터 원래 뭐 3만 며칠 원. 지나고부터 받는 거 아니었어요? 네, 예전 같은 경우는 뭐 3일 초과 4일째부터 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는 무조건 당일부터 3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상급 종합병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예. 큰 대학병원 이런 데 입원을 하시면 당일부터 2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뭐 열흘만 입원하면은 200만 원이 그렇죠.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낸 입원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중환자실 입원비도 20만 원씩 나오는데요. 일반 네.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셔도 20만 원, 그다음에 상급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면은 상급 병원은 입원만 해도 20만 원이 나오는데 상급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면 20만 원이 추가로 더 나오니까 4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죠. 와, 하루당 40만 원까지 정말 그렇죠. 요즘 보험이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요즘 입원비 보험의 장점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네. 입원비 보험의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첫날부터 예. 입원한 첫날부터 이렇게 3만 원 아니면 20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하루 최대 상급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면 하루 최대 40만 원까지 당일 첫날부터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굉장히 폭이 넓어졌어요. 예. 예, 그래서 요거는 30세부터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가장 큰 장점은 유병약자, 그러니까 325에 해당하시는 유병약자 분들도 이 보험에 똑같은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시다는 부분이에요. 와, 유병자분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더 많이 아프실 것 같아서 그렇죠. 입원비 좀 보험이 비싸지 않을까 싶은데 같다고 하니까 신기하네요. 네네. 자, 그러면 상급 종합병원 내가 좀 쉽게 보장을 받아야 되니까 어디 병원에서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표로 살펴볼게요. 네네. 표를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은 병원들이 나열이 돼 있어요. 네. 서울 쪽 같은 경우는 뭐 강북삼성병원, 뭐 크게 경희대학병원, 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병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좋은 종합대학병원 다 들어가 있네요. 다 들어가 있고요. 경기 지역 같은 경우도 8군데나 있는데요. 뭐 카톨릭 대학 인천 성모병원, 길병원, 인하대학교 부속병원, 아주대학병원, 한림대학병원 이렇게 8군데 있고요. 전국적으로 다 강원이나 충북이나 충남 이렇게 원광대학병원, 전남대학병원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큰 대학병원은 다 상급 종합병원에 해당이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42개가 있으니까 아마 요거를 잘 확인해 보시고 아마 어디가 아프시면 나는 이 병원에 가고 싶어 하는 병원이 이 안에 꼭 있을 겁니다. 맞아요.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네네. 모든 곳에서 입원비 받을 수 있는 보험 2곳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 네네. 2곳 뭐 보험료라든가 보장이라든가 한 번에 좀 비교 부탁드릴까요? 네네. 그래서 이 입원비에 대해 특화된 상품을 제가 2가지를 좀 비교를 했는데요. 네. A보험사 같은 경우는 100세 만기 15년 갱신 상품이긴 한데 일반 병원 당일부터 3만 원, 그다음에 상급 병원 20만 원, 뭐 상급 중환자실에 입원하면 40만 원까지, 그러니까 3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크게는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B보험사 같은 경우는 일반 병원은 2만 원부터 그다음에 상급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면 20만 원까지 보험 금액이 조금 받을 수 있는 조금 저렴하긴 한데 요거는 20년 갱신 상품이시고요. 가입 조건은 모두 다 유병자도 똑같은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게 요렇게 보험료는요? 보험료를 알아보시면 A보험사나 B보험사나 금액 차이는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70세 이후부터 A보험사는 70세 이후부터 금액이 좀 줄죠. 그 이유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방부자밖에 가입이 안 되시고요. B보험사 예. 같은 경우는 가입 연령이 70세까지밖에 가입을 못 하세요. 그래서 보험료가 이 부분은 60세부터 방부자 가입하셔서 60세부터는 보험료가 좀 저렴하신 이런 편이고요. 네, 장단점 마지막으로 좀 비교해 볼까요? 네네. A사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30세부터 80세까지 가입 연령이 굉장히 넓고요. 그다음에 맥시멈으로 3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좋은 건 50% 이상 합산 장애가 발생을 하시면 납입 면제가 되는 겁니다. 납입 면제가 돼서 100세까지 쭉 입원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B사 같은 경우는 5세부터 가입이 가능하세요. 70세까지. 그다음에 입원비는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시고요. 이 부분도 뭐 유병자 조건은 똑같고요. 요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 둘 중에서도 전문가의 눈으로 하나 골라주셔야 돼요. 하나 어떤 거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네. 저 같은 제가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저는 당연히 A사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A사의 왜냐하면 장점 뭐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제가 큰 병에 걸리거나 수술을 받게 되면 정말 좋은 병원에 가서 좋은 시설과 좋은 의사 선생님들한테 치료를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 입원비를 최상으로 받을 수 있는 A사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원픽은 A사였습니다. 우리가 입원을 하게 됐을 때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찾으시는 병원이 상급 종합병원 기준으로 무려 하루 첫날부터 40만 원씩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라고 하니까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김경화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실시간 상담 도움 드릴 거고요. 전화 연결부터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네. 있으세요? 저는 49살 주부인데요. 예. 네, 제가 보험을 3건을 가지고 있는데, 네, 결혼 초에 그 2건 가입했고, 또 몇 예. 년 전에 이제 지인한테 저축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어요. 근데 제대로 잘 가입이 된 건지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80세는 보장이 끝나는데, 이대로 괜찮은지, 아니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 채워야 되는지 궁금해서 좀 점검 좀 받아보려고요. 그러네요. 만기 짧은 부분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2005년 꽤 오래전에 보험 가입하셨는데 점검 제대로 받으시는 건 오늘 처음이시고요. 네네. 네, 잘 봐드리겠습니다. 고민이나 혹시 걱정되는 가족력 없으실까요? 네, 그런 건 아직은 없어요. 건강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40대 후반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일단 동부화재 컨버전스 보험 가입해 두셨고요. 대한생명의 건강보험 모두 80세 만기로 보입니다. 그리고 삼성화재 누구나 건강하게 건강보험까지 납입하시는 보험료 31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혼 초에 2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완납한 보험도 있고요. 추가로 가입한 보험까지 30만 원이 넘으시는데 뭐 잘 가입한 건지 궁금하시다고 해요. 홍지연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증권을 미리 보내주셔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시청자님 말씀대로 80세가 되면 보장이 끝나는 보험이 2건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무래도 네. 요즘에 오래 사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길게 보장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예, 시청자님도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의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제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가지고 계신 게 동부화재 프로미 라이프 컨버전스 보험 갖고 계시는데 이건 2005년도에 일찍 준비를 하셨어요. 107,200원 납입하고 계시는데요. 보통 진단금 준비를 하시게 되시면은요. 3대 진단금 그래서 암, 뭐 뇌출혈이라든가 혹은 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요 뇌혈관 진단비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하셨어요. 이렇게 뇌혈관 진단비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요 뇌하고 심장에 있어서 질병을 100으로 본다 그러면 한 95%, 한 97% 이렇게 웬만한 보장은 전부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담보로 구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여기에 뭐 7대 질병 수술비라든가 뭐 암 수술비 이렇게 들어 있는데 그리고 또 여기에 보시면 국민보험이라 그러죠. 실손 의료비도 같이 준비가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중에서도 상해 부분에 보시면 상해 의료비 1,000만 원을 이렇게 준비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 상해 의료비가 지금은 구성을 하고 싶으셔도 담보를 못 가지고 가시는 그런 실손 의료비예요. 혹시 이 보험이 어느 정도로 괜찮은지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저는 3만 원밖에 안 돼서 이게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좋은 건가요? 네, 상당히 좋은데 예를 들어서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길 가다가 이렇게 돌불이 딱 넘어지셨어요. 넘어지셨는데 뭐 치아가 파절이 되시게 되시면 어쨌든 임플란트 같은 거를 하시게 되잖아요. 치아 보험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는 이 임플란트를 여기 상해 의료비에서 자기 부담금 없이 전액 다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운전을 하시다가 교통사고나 뭐 자동차 사고가 발생을 됐을 때 물론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이렇게 전부 다 해드려요. 해드리긴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 이 상해 의료비에서요, 한 50%를 중복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서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좋은 담보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 컨버전스 보험은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단지 아쉬운 거는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면 상해 부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 상해 수술비나 골절 뭐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좀 아쉽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80세면 보장이 끝나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족한 거는 추후에 이렇게 좀 보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갖고 계신 게 대한생명의 매일 아침 굿모닝 건강보험 갖고 계시는데, 이거는 2000년도에 가입을 하셨어요. 정말 일찍 준비를 하셨는데 보험료를 벌써 납입이 끝나셨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 내용을 보면요, 3대 진단금 암, 그리고 뇌 질환에 있어서 한 70%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뇌졸중,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각각에 대해 3천만 원 되어 있는데, 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외감으로 빠져 있죠. 갑상선암이 일반암으로 되어 있어서 그대로 똑같이 갑상선암 진단 받으셔도 3천만 원 보장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특정 질병 수술비라든가 부인과 질환 질병 수술비가 있는데, 여기서 좀 체크를 해 두시고 좀 나중에 좀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게 부인과 질환 질병 수술비예요. 이 담보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요즘에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뭐 스스로 이렇게 좀 건강검진들 정기적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건강검진 하다 보면 큰 질병은 아니어도 이렇게 대장에 용종 하나 한두 개씩 발견해서 떼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저도 2년 전에 하나 뗐어요. 몇 년 전에요? 2년 전에요. 2년 전에요? 네. 그럼 보험금 청구하셨어요? 여기 보험 상품에서요? 아니, 여기 비인과 질환이라 좀 해당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못 받았어요. 예, 대장 용종을 떼시면요, 여기 네. 부인과 질환 질병 수술비에서 대장 용종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증권상에는 이런 항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고 못 받으시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지금 뭐 3년이 채 안 되셨으니까 보험금 청구하셔도 충분히 보장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체크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보시면 상해 담보도 조금 이렇게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도 괜찮게 잘 준비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또 아쉬운 거는 80세면 보장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만기 됐을 때 만기 환급금을 받아가실 수가 있으세요. 이제까지 납입했던 보험료를 전액 다 받아가실 수 있어서 그나마 좋다, 보장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 삼성화재 건강보험 누구나 건강하게 있으신데 이게 20만 5천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처음에 말씀하실 때 저축으로 가입한 게 하나 있으시다 그랬는데 혹시 이 보험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약간의 보장도 받으면서 저축까지 된다고 추천을 해줬었거든요. 추천을 받으셔서 준비를 하셨는데 저축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게 저축이 아니라요, 보장성 보험이에요. 물론 뭐 생명사의 뭐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어느 정도 납입 기간이 끝나고 나면 내 원금 이상이 돼서 사망보장 받으면서 뭐 연금이든지 뭐 목적자금을 목돈 마련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가지고 계신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축하고는 좀 상당히 좀 멀어요. 그래서 우선 내용을 좀 보면은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에 상해 사망이 1억이 100세까지 보장, 질병 사망이 1억이 80세까지 보장, 그리고 암이라든지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말기 질환들, 그리고 중대한 수술을 했을 때 2천만 원 사망 보장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보장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80세 이전에 암 진단 받으셨어요. 그렇게 되면 사망 보장이 8천으로 주는 거겠죠. 근데 80세 이후에 만약에 사망을 하신다 그러면 질병 사망갑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도하신 거하고는 좀 다르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보장은 보장 따로.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 많이 보나요? 손해는 아무래도 지금 한 5년 정도 납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해지를 하게 한 70~80% 정도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도 어쨌든 좀 손실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손실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리고 또 여기에 적립금이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손실이 있기는 하지만 따로 보장은 보장 따로, 저축은 저축 따로 준비를 하시는 게 나중에 저축 부분에서 다 이렇게 좀 손해 보신 거를 좀 만회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이건 과감하게 해지를 하시고 따로따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좀 현명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좀 리모델링을 해드리자면은요, 지금 두 건의 동부화재랑 대한생명 같은 경우에는 괜찮으신가 계속 유지를 해주시고요. 삼성화재는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사에다 통합보험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시청자님, 네네. 네,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저희가 지금 방송 시간이 거의 끝날 때가 돼서 나머지 네. 이게 추후에 손해보험사에다가 네. 어떤 담보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네. 진행을 해야 되는지 또 이제 또 저축을 원하셨잖아요. 저축 네, 네. 부분에까지 연금으로 좀 준비하는 것까지 제가 전화 끊고 나중에 네.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증권 한번 열어봤잖아요. 네네. 무려 20만 원 정도로 최근에 저축으로 가입하셨던 삼성화재 건강보험은 정리를 하시는 걸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네. 이 안에 뭐 보장과 상관없는 금액이 너무 많은데 보장은 보장으로만 따로 준비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아, 네. 자, 이거 해지하시면서 지금 100세 만기로 저희가 종합보장 한 10만 원 정도로 넣어드리면 10만 원이 이제 남잖아요. 네. 저축을 원하시면 따로 연락 주셔가지고 이제 변액연금보험 상담 도움 드린다고 하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자, 시청자분들도 내가 저축 목적으로 가입한 보험 잘 준비한 건지 궁금하신 분들 연락 주시고요. 자, 만기가 80세로 짧으신 분들도 한번 리모델링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풍성한 보험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